씨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이 삼성한테 직접 현금 지원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당사자인데 이 당사자가 지금 여전히 해외 어딘가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귀국해서 한국에 있는 건지 소재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예, 지금 그리고 소재 추적을 하고 있고요. 추적을 하고 또 있다고요? 정인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정인 채택이 이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청문회에 출두해야 합니다. 출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죠. 네. 현재로서는 저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빨리 귀국을 해서 네. 국민들한테 예. 진실을 밝히고 또 사죄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정유라 씨의 행적을? 예,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제 한 의원님께서 급하게 해외 출국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유라 씨를 추적하기 위해서 나간 건 아닐까요?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쨌든 국정조사에서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출석해서 반드시 임해야 된다. 해외에 계속 도피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 과연 국정조사의 얼굴을 드러낼지 그것도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그리고 기밀 문건 특히 인사자료 같은 것들이 통째로 최순실 씨한테 건네져서 국민적 충격을 좀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정당국,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전부 최순실 씨가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는 건데요. 국정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점들이 좀 새로운 사실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하. 드러난 문건 유출만 하더라도 이미 큰 문제가 돼 있죠. 네. 저는 본질은 이런 유출 루트, 그 과정에 왜 청와대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는 겁니다. 특히 민정라인은 공직기관과 내부 감찰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감시하고 또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해서 예방해야 될 민정라인이 망가진 거죠. 도리어 비호하고 들러리 선 거 아닙니까? 네.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등 민정수석실에 대한 점검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대한 점검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도 국정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대통령의 주사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내용을 쭉 살펴보면 비급여,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도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뭐 마늘 주사, 태반 주사, 배곡 주사, 뭐 너무 이름도 다양해요. 이런 주사들을 굉장히 많이 청와대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이게 서창석 원장 시절에 대거 늘었다라는 것인데요. 서 원장의 국정조사 출석 문제는 좀 어떻게 됩니까? 증인 나옵니까? 출석하게 될 겁니다. 12월 14일. 예. 세 번째 청문회 때 7시간, 세월호 7시간과 청와대 약물 논란 등 이 문제를 파헤치게 될 겁니다. 관련된 그 의무실, 그다음에 주치, 또 외부의 병원 등등 다 소환을 할 거고요. 특히 그 의무실에 근무했던 당시 간호장교 또 지금 출석 조정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 2명의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게 확인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2명의 간호장교가 현재는 하나는 민간인 신분이고 하나는 지금 해외 유학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2명에 대해서도 최소한 참고인 신분이라도 국정조사에서 불러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 위원들 간에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얘기도 조만간 그러면 그분들도 그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정호성 비서관의 녹음 파일을 좀 들어보면 검사들은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사소한 것까지도 전부 최순실 씨한테 의존해서 결정을 했을까? 기가 막혀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물론 검찰에서는 이 보도 자체가 굉장히 과장돼 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실제로 그 녹음 파일이 뭐 10초만 틀어주면 촛불이 횃불된다. 뭐 이런 검찰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녹음 파일 공개가 됩니까? 국정조사에서? 현재 검찰은 그 공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불가고 또 자신들의 재판 진행에 필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대외 유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조위원들은 열람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뭐 과장인지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진실을 원하는 겁니다. 네네. 사실관계 확인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됐다면 어떤 부분이 과장됐고 또 어떤 부분이 또 잘못 알았으면 잘못한 부분도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국정조사는 새로운 폭로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도 또 하나 또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새롭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에 대한 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꾸 의혹을 삼으면 안 됩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더욱 새로운 의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자꾸 의혹을 감출 게 아니라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라. 그래야 이게 상황이 정리가 빨리빨리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날마다 헛헛한 마음으로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전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면에 매주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지난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대한민국의 사고였다.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된다. 그러나 지난 세월호 이후의 2년 동안의 대한민국 국정은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비선의 농단에 대한민국이 정부가 춤을 춘 셈이 됐죠. 이제 최순실, 박근혜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또 보다 공정하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염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촛불 민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진실, 사실, 그리고 보다 분명한 규명 이런 속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분노를 넘어 이제 대안으로 가야 된다. 물론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칠 것들은 다 파헤치되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